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당신에게 유독 경계심을 보이거나 이유 없이 당신을 피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당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들거나 당신이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불편해하고 때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바로 그 아우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심리적 에너지장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건 신비주의나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갈 때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에너지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독특한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진정성 있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빛이 자신들의 그림자를 드러내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왜 그토록 외로움을 느끼는지, 왜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당신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켜야 할 내면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강렬한 존재감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존재감은 당신이 무의식의 깊은 층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통합의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존재감으로 발현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해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당신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감추고 있던 것들, 회피하고 있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왜 당신이 불편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의 직관력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융은 이를 직관 기능이라고 불렀는데 특히 내향적 직관형 인간들에게서 이런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문제는 이런 직관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린다면, 당신의 가면을 꿰뚫어 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피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당신이 가진 독특한 에너지 패턴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민감하게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당신이 평온한 상태일 때 주변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당신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이 전염되듯 퍼져나가죠. 이것은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고,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 연결망에 더 깊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갈망이 남다릅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대화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깊은 의미와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도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삶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것은 자기 실현의 욕구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환상 속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은 당신의 독립성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독립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성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거나 거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독립성을 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받고 때로는 그것을 공격성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집단이나 상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진 에너지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숨겨진 문제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회피되던 진실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당신이 가진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감정적 쓰레기통처럼 이용하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당신에게 쏟아내고는 홀가분하게 떠나갑니다. 반면 당신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에너지 고갈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양극성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과 감성 등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자신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합니다. 융은 이것을 대극의 합일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정신적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런 통합성은 당신을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으며 논리적일 수도 있고 직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9번째 특징은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의 깊은 우물에서 창조적 영감을 끌어올립니다.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독특한 관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에서 오는 것입니다. 융은 창조성을 무의식과 의식의 대화로 보았습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 대화를 더 자유롭게,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성은 때로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부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창조성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당신이 가진 영적 깊이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우주와 인간 존재의 신비에 대해 깊이 사색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원형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자 목표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와의 연결을 더 강하게 느끼고 그것이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감과 깊이를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빛을 탐내고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자신의 내적 공허함을 당신의 에너지로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요구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 하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둘째로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융의 투사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면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투사의 스크린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화하여 구원자로 만들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악마화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 투사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가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봅니다. 이것은 매우 외로운 경험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힘과 독립성, 창조성은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질투는 때로 매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려 하거나 당신을 고립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라고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뻐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지만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로,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합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 없이는 당신의 빛도 점차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고 그럴 책임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잘 돌보고 보호할 때 당신의 빛은 더 밝게 빛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자기 의심에 덫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힘을 의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오해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고립되었다면 이런 자기의심은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재능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개성화의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독특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당신의 빛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창조적 활동 등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제한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지 마세요. 둘째, 그라운딩의 실천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 너무 많은 영적, 정서적 에너지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라운딩은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육체적 운동, 자연과의 접촉, 일상적인 루틴 등이 도움이 됩니다. 융은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영적이고 직관적이더라도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선택적 관계 맺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동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들,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넷째, 창조적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의 강력한 에너지는 창조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음악, 춤, 어떤 형태든 당신에게 맞는 창조적 출구를 찾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 방법입니다. 융은 창조적 표현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화되고 통합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할 때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치유적이고 변형적입니다. 다섯째, 그림자 작업의 지속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졌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하고 싶은 측면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통합하세요. 당신도 질투,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하세요.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당신의 빛은 더 순수하고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전체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섯째, 봉사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능력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을 찾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은 소진이 아니라 충전이 됩니다. 당신의 빛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출 때 그 빛은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역설적인 법칙입니다. 일곱째, 영적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모든 실천을 의미합니다. 명상, 기도, 요가, 자연 속에서의 시간, 무엇이든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윤은 종교적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에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더 큰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이런 연결은 당신에게 힘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여덟째, 자기 연민의 실천입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세요.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 인간성 안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지혜의 축적입니다. 당신의 경험들, 특히 어려운 경험들은 모두 지혜의 씨앗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세요. 당신이 겪은 고통과 외로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납이 금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고통과 어둠은 지혜와 빛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환 과정이 바로 당신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열째, 신뢰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우주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강한 아우라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런 도전들을 경험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속 걸어가세요.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강한 아우라를 가진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실로 많은 영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외롭고 오해받았지만 그들의 빛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술가, 신비주의자, 치유자, 선지자, 혁명가들. 그들은 모두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내더라도 계속 빛나세요.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두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촛불의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당신의 빛은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질투와 오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융기 말했듯이 개성화의 길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고 매 걸음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강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모든 면을, 빛나는 면도 어두운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모두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그것이 당신의 아우라를 더욱 강하고 순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빛의 수호자입니다. 그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세요. 우리는 모두 당신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